3장 폼 서식에 대해서 볼게요. 자, 폼 서식은 저희가 여태까지 지정했던 서식들에다가 이제 플러스하기를 이런 것들을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 탭 순서라고 해요. 탭 순서를 한번 변경을 해볼 거고요. 탭 순서는 뭐냐면 폼을 열었어요. 폼을 연 다음에 레이아웃 보기라든가 폼 더블 클릭해서 폼을 연 다음에 어떤 특정한 컨트롤이 있어요. 컨트롤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입력을 하고 또는 검색을 하고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면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이쪽으로 바로 밑으로 이동,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또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게 탭 순서예요. 그런데 이 액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 삽입한 순서가 기본적으로 탭 순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필드가 첫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이렇게 순서를 컨트롤의 순서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 얘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쪽으로 바로 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밑으로 이동하지 않고 삽입한 순서대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순서가 되게 웃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탭 순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폼을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그 인쇄에 대한 옵션을 지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코드를 정렬할 수 있는 정렬 기능을 좀 볼 거고요. 서식도 적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폼 컨트롤, 이 컨트롤의 위치라든가 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거예요. 이 여백에서는 이 안쪽 여백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폼의 배경이라든가 배경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는 거죠. 이미지를 넣거나 머리글 바닥글을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본문에다가 이미지 삽입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탭 순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4-03 파일이요. 여시고요. 자, 원본은 어디냐면 수당정보 폼이에요. 수당정보 폼에서 사원 코드, 부양가족수, 추가근무 시간 필드를 순서대로 이동하도록 탭 순서를 정렬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했어요. 요거 이제 메뉴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야? 부양가족수로 가 있죠. 여기에서 탭 키를 누르면 어디로 가냐면 사원 코드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 추가 근무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순서대로 처음에 딱 열자마자 사원 코드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가 탭 키 누르면 부양가족 수로 1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탭 키를 누르면 추가 근무로 돌아가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 뭐 레이아웃 보기도 상관없어요. 자, 하신 다음에 그럼 폼 디자인 도구가 열리죠. 이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이렇게 와보시면 우리 아까 썼던 거 있죠? 도구 메뉴에서 기존 필드 추가라든가 속성 시트라든가 이 메뉴가 보여요. 그 오른쪽에 탭 순서가 있죠. 자, 탭 순서 클릭하시면 이런 탭 순서 대화 상자 열리고요. 여기 사용자 지정 순서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탭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원 코드가 제일 먼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바로 드래그 앤 드랍이 안 돼요. 예, 자, 제가 지금 드래그 앤 드랍 하고 있거든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필드 선택 요 아이콘 회색 부분을 마우스 화살표 이렇게 바뀌어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반전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앤드 드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를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취소하고 탭 순서 클릭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사원 코드를 메뉴로 올려야 되죠? 그럼 막바로 클릭하자마자 바로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영역이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앞에 클릭하시고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1초, 제가 1초라는 얘기 쓰거든요. 1초 기다렸다가 드래그 앤드 드랍 하시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자, 그럼 순서대로 됐나요? 사원 코드, 부양가족수, 추가 근무 시간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변경사항을 저장까지 하는 거예요. 닫기 이렇게 눌러요. 자, 그러면 이제 수당정보 폼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열면 사원 코드가 제일 먼저 가 있죠.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부양가족수로 갈 거예요. 다시 탭키를 누르면 추가 근무로 가는 거죠. 예, 이게 탭 순서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설정 구역 구성하는 거예요. 자, 인쇄를 위한 레이아웃 설정을 하는 거고요. 컨트롤 간의 행 높이라든가 열 너비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여백이라든가 용지 방향, 용지 크기 등등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얘는 파일 탭에서 인쇄 탭에 인쇄 메뉴에 인쇄 미리 보기라는 화면에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래와 같은 인쇄 미리 보기 화면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직원 명부 폼을 가로 방향이에요. 자, 가로 방향이고 했어요. 인쇄 방향이 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걸 세로라고 하고 이렇게 놓는 거 가로 방향이라고 하죠. 가로 방향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열 너비가 13cm예요. 열 너비가 13cm에 2열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한 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보여지는 자료들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보게끔 하고 여기 자료가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2열이겠죠. 근데 이 한 열의 너비가 13cm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직원명부 폼이죠. 일단 직원명부 폼 이 녀석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파일에서 인쇄 미리 보기 해야 되니까 자, 더블 클릭해서 열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열고 파일 탭에서 인쇄 클릭하시면 빠른 인쇄 미리 보기 있어요. 자, 인쇄 미리 보기 클릭.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하는 탭이 생겼어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방향을 가로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지고 지금 하나의 자료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두 개를 보게 해야 되니까 바로 오른쪽에 열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클릭. 그럼 대화상자 열리죠? 여기에서 열 너비가 13cm래요. 그럼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열 크기의 너비가 15.788로 되어 있죠. 이 녀석을 13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열 개수가 한 개로 되어 있는데 두 개로 해주시면 된다. 확인. 이렇게 두 개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한 후 저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자, 폼에서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사용하여 폼은 만들어져요. 그죠? 레코드 원본의 정렬 상태에 따라 폼에서도 동일한 레코드 정렬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세스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 형식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긴 하지만 정렬 방법을 보여지는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레코드 원본의 정렬 속성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폼에서만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에 테이블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데서 봤던 정렬은 실제 저장되는 순서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폼에서 하는 레코드 정렬 방식은 그 테이블의 저장 형식을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지 폼에서만 보여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겠죠. 자, 폼 보기 화면에서 설정하시는 거고요. 자, 폼 보기 화면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더블 클릭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이아웃 보기나
디자인 보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폼 보기 화면에서 작업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번 부서별 승진자 명단 폼의 레코드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부서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할 거예요. 그러면 A가 맨 위에 있고 Z가 맨 아래에 있겠죠. 근데 액세스는 이런 알파벳 순 정렬이라든가 이런 정렬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정렬 방식만 오로지 존재하냐면 오름차순, 여기다 쓸까요? 오름차순 정렬 방식하고 반대죠. 내림차순 정렬 방식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름차순 정렬 방법은 작은 값이 먼저 나오고요. 큰 값이 아래쪽에 나오는 게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그럼 내림차순은 반대겠죠. 큰 값이 위에 나오고 작은 값이 아래쪽에 나오는 게 내림차순 정렬이란 말이에요. 숫자인 경우는 작은 값, 예를 들어서 시험 봤어요. 15점이 맨 위에 오르고 큰 값, 100점 맞은 아이가 아래쪽에 내려오는 방식.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이란 말이지. 큰 값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은 100점인 경우가 처음에 보여지고 15점 꼴등인 아이가 아래쪽에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글씨는 어떻냐? 기억에서 히읗의 순서로 나오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히읗에서 기억의 순서로 나오는 게 내림차순인 거예요. 알파벳도 동일하겠죠? A에서 G로 나오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G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내림차순 정렬이다. 그러면 알파벳 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오름차순 정렬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부서별 승진자 명단 폼 봐야 되겠죠. 부서별 승진자 명단.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기준 필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기준 필드가 누구냐면 부서 코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부서 코드 컨트롤을 클릭을 해요. 그럼 커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홈탭에 정렬 및 필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을 하는 거예요. 기억, 왼쪽에 보시면 여기 기억에서 히읗, 히읗에서 기억 이렇게 방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벳 순이라는 거는 오름차순이라 그랬으니까 오름차순 정렬 클릭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하위 폼의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정렬을 하시는 게 레코드 정렬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 적용하는 거예요. 테마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폼 전체의 배색, 그러니까 배경 색깔이죠. 배색과 글꼴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테마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해서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폼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보기 화면 둘 중에 어디서 하셔도 관계 없어요. 문제 볼까요? 직원 명부 폼에 이온이라는 테마와 지금 책에는 이제 교재에는 필수 테마 글꼴을 적용합니다 라고 해놨는데 필수 테마 글꼴은 없어요. 그래서 도둠이라고 하는 테마의 글꼴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둠으로 변경을 수정을 해주세요. 문제 볼게요. 일단 직원 명부 폼이라는 거 열어야 되겠죠. 직원 명부 폼 디자인 보기나 레이아웃 보기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저는 할게요. 여기에 이온이라는 테마를 적용할 거예요. 테마는 어디 있냐면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보시면 여기 테마가 있죠. 얘가 배경 테마예요. 그리고 색깔, 글자 색깔이라든가 이런 색깔에 대한 테마, 글꼴에 대한 테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온이라는 테마를 찾으면 돼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아이가 이온이라는 테마예요.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색깔이 뭐 푸르스름한 색깔 이렇게 바뀌면서 자, 다른 아이들도 조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 글꼴도 살짝 바뀌어요. 자, 클릭해서 반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꼴 테마. 자, 글꼴 클릭하셔서 도둠이라는 테마를 찾아야 되는데 위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컨셉이라고 되어 있고요. 맑은 고딕 맑은 고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에 컨셉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테마 이름이고요.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 위에 있는 조금 큰 글씨는 제목에 대한 글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본문에 대한 글꼴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예, 도둠이라고 하는 테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쵸? 여기 오피스 네 번째 보시면 도둠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죠. 여기에 뭐 글꼴은 굴림이라는 글꼴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저장하시고 닫기 하셔서 나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폼 컨트롤의 위치를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컨트롤 사이에 간격, 여백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여백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안쪽 여백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그 박스 안에 어느 정도 여백을 두고 글자가 입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위치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자, 디자인 보기나 레이아웃 보기 어디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수당 정보 폼에서 표의 안쪽 여백을 지정할 거예요. 안쪽 여백 지정할 건데 어떻게 한다고? 간격을 넓게로 지정할 거예요. 뭐 넓게 좁게 이런 정도만 있긴 하거든요. 자, 수당 정보 폼에서 레이아웃 보기로 갈게요. 이번에는 자, 레이아웃 보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사원 코드 부양 코드 추가 근무가 있고 얘가 이렇게 레이아웃 그룹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룹으로 묶여 있죠. 그러면 요 그룹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렬 탭으로 가세요. 예, 정렬 탭으로 가시면 여기 위치에 여백 조정, 안쪽 여백 조정, 기준 위치 지정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안쪽 여백이죠. 예, 안쪽 여백에서 자, 안쪽 여백 조정 클릭하시면 없음, 좁게, 보통, 넓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넓게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자, 넓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예, 저장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은요. 이 레이아웃 보기 같은 경우는 이 그룹으로 묶여진 구조를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그럼 이 안에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컨트롤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디자인 보기가 편해 라고 해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시면 그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을 잡으시면 정렬 탭에 여백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두 개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백 조정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 그룹핑 된 거, 예, 그룹 선택된 거 보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번 부서별 승진자 명단 폼에서 하위 폼의 기준 위치를 가로로 늘리래요. 가로로 늘려 아래쪽에 배치합니다 했어요. 자, 하위 폼 나오네. 하위 폼의 기준 위치를 가로로 늘려 아래쪽에 배치. 자, 이게 위치 조정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라 그랬죠. 예, 드래그 하셔서 하위 폼을 선택을 하면, 아니면 드래그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기준 위치 지정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타나요. 그쵸?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자, 가로로 늘려 아래쪽으로 배치합니다. 자, 가로로 늘리기 아래쪽, 그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 닫기.
폼 배경 서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폼 배경 서식. 자, 폼은 우리 앞에서 봤지만 머리글, 본문 영역, 바닥글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폼 전체 또는 어떤 특정 구역에 배경 색깔을 집어넣거나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얘도 디자인 보기나 레이아웃 보기 화면에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서식 탭 보시면 배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지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정보 폼의 배경 이미지를 sky.jpg로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당정보 폼 불러와야 되겠죠? 자, 수당정보 폼에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자, 폼의 배경 이미지를 sky.jpg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요렇게 디자인 보기 한 다음에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여기 이미지 삽입 있죠? 이거랑 서식 가면 배경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삽입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위치, 뭐 본문이 됐던 머리글이 됐던 바닥글 구역이 됐던 거기에 이런 컨트롤처럼 이미지를 삽입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메뉴가 어디 들어있어요? 컨트롤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배경은 이 서식이라는 탭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배경 이미지 해서 찾아보기 해야 되겠죠? 자, 찾아보기 하셔갖고 저희 압축푼 폴더, 자, 찾아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3장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스카이 이거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 요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넣는 거. 자, 폼은 머리글 본문 바닥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자, 지정된 폼의 위치에 머리글 또는 바닥글을 삽입하는 기능이고요. 자, 디자인 보기나 레이아웃 보기 화면에서 설정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컨트롤 있죠? 컨트롤 오른쪽에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고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 제목을 자동으로 삽입하게 하는 거, 날짜 또는 시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수당정보 폼에서 폼 머리글에 제목을 삽입합니다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목을 삽입하는데 제목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냥 삽입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수당정보 폼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면 되죠. 자, 머리글 영역이 없어. 근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자, 디자인 탭에 머리글 바닥글 보이죠? 여기에 제목 클릭. 기다리시면 제목이 들어가요. 끝. 자, 2번 수당정보 폼에서 폼 머리글에 logo.png 파일에 로고를 삽입합니다. 로고 삽입 머리글에다 하는 거예요. 로고 그림을 원본 크기가 되도록, 자, 자동으로 맞춘대요. 자동 맞춤 기능. 예, 여기까지. 자, 그럼 수당정보 폼 열어야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어디에? 여기 머리글에,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배경이 아니라, 그렇지, 단순하게 컨트롤을 삽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컨트롤 삽입은 디자인 탭에 컨트롤 이미지 삽입이라 그랬죠? 네. 자, 여기에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글에 logo.png 이미지를 삽입하는데 로고를 삽입한다 그랬어요. 로고. 그러면 이 컨트롤에 있는 이미지 삽입이 아니라 이 머리글 바닥글에 있는 로고를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에 logo.png가 있어요. 확인 하시면 요렇게 왼쪽에 자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로고 그림을
원본 크기가 되도록 자동으로 맞춥니다 했어요. 로고가 삽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고 그림을 원본 크기가 되도록 자동으로 맞춥니다 했죠. 자, 그러면 로고를, 삽입한 로고를 선택을 하시고요. 정렬 탭에 가셔서 크기 및 순서 조정에 보시면은 크기 공간 있죠. 자, 크기 공간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크기에 자동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오죠. 이 자동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본 크기로 크기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저장하시고 닫기.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삽입하는 거예요. 이미지 삽입. 자, 이미지 삽입입니다. 지정된 폼의 위치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하셔야 되고요. 자, 컨트롤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서별 승진자 명단 폼의 본문 오른쪽이에요. 자, 본문 오른쪽에 지구.gif라는 그림 파일을 삽입합니다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서별 승진자 명단 폼 열어야 되죠. 자, 부서별 승진자 명단 폼 디자인 보기 열고요. 자, 본문 오른쪽이에요. 본문 오른쪽 여기가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여기에 그림 파일. 자, 디자인 탭에 컨트롤에서 이미지 삽입하는 거죠. 자, 찾아보기 하셔야 되고요. 자, 지구 그죠? 확인. 그러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오른쪽에다가 뭐 아무데나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됐죠? 자, 여기까지 하셔서 3장 폼 서식에 대한 내용들 보셨어요. 자, 정리 한번 하시고요. 양이 조금 많아요.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5장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